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코 드라마를 이용한 심리치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간호사회 보수교육에서 소개했던 주요 강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보수교육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100분 이내에 심리극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하고 연극적인 방법이 업무에도 일상에도 유용함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심리극 전문가 아담 블래트너와 영국의 심리극 전문가 마샤 카프가 언급한 심리극에 대한 짧은 글, 그리고 잉여현실과 행위의 완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액팅인, 국내에는 사이코 드라마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에 나온 아담 블래트너의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심리극은 마치 희곡을 연극으로 만들듯 삶의 문제를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린다. 이번에는 더 핸드북 오브 사이코 드라마, 국내에는 심리극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에 나온 마샤 카프의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심리극은 실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없이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저는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짧은 글이 심리극을 간단명료하게 함축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심리극의 잉여현실과 행위충족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잉여현실을 나만의 마음속 이야기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에 대한 아쉬움과 바램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해 상상한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잉여현실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잉여현실은 심리극의 의미 있는 소재입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주인공의 연기를 잘 관찰하여 주인공의 잉여현실을 어떻게 안전하게 극화할지 구상합니다. 저는 행위 충족을 연극행위를 통한 성취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심리극 무대 위에서 자신이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을 연극행위로 이루고 성취한다면 저는 이를 행위 충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극화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행위 충족으로 연결할지 구상합니다. 예를 들어 1984년부터 1986년까지 MBC에서 방송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는 실제 정신과 병원에 있는 사이코 드라마 전용극장을 배경으로 입원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에는 탤런트 김혜자님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주부 역할을 맡아 심리극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은 결혼 전 밝았다가 결혼 후 서서히 어두워지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다정다감했다가 결혼 후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편의 언행에 주인공이 상처 입는 과거의 기억이 상연됩니다. 주인공은 빈의자를 향해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바램을 말합니다. 순간 남편 역할을 맡은 연기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어 주인공을 대하고 주인공은 밝은 표정이 됩니다. 하지만 심리극이 끝나자 주인공은 다시 현실 속 우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TV 드라마 속 심리극 장면 대부분은 주인공의 잉여현실을 극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바램대로 다정다감한 사람이 된 남편을 맞이하는 것은 행위충족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소개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아시나요? 제1화 애정의 꽃을 참고하시면 방금 소개했던 심리극 장면 외에도 보다 많은 심리극 장면을 대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심리극에 대한 아담 블래트너와 마샤 카프의 두 문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심리극은 마치 희곡을 연극으로 만들듯 삶의 문제를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린다. 심리극은 실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없이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 두 문구를 이렇게 결합해 보았습니다. 심리극은 삶의 문제를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려 안전하게 실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없이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이 문구에 저는 잉여현실과 행위충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심리극은 삶의 문제를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려 잉여현실, 안전하게 실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없이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행위충족,
이 문구에서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려 안전하게 삶을 훈련하는 것은 극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극 진행이 어렵게 느껴지고 심리극 진행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를 극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화 작업은 심리극 진행자의 차별화된 개성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행자가 직접 극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심리극 주인공에게 작가의 역할이나 연출가의 역할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극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심리극의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심리극의 요소는 주인공, 디렉터, 보조자, 관객, 무대입니다. 저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직영주식 심리극을 기준으로 심리극의 인적 요소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 주인공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잉여현실을 극화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행위 충족을 경험합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 진행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인공의 잉여현실을 극화하고 연출하여 주인공의 행위 충족을 돕습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 보도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특정 역할 수행을 통해 주인공의 행위 충족을 돕습니다. 직영주식 심리극에서 관객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잉여현실을 목격하고 행위 충족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안전한 투사를 경험합니다. 방금 소개한 글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라는 반복된 표현은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매주 한 번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에 심리극 진행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심리극의 인적 요소와 육하원칙을 적용해본 직영주식 심리극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심리극의 인적 요소와 심리극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심리극의 주요 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에 출판된 심리극의 세계라는 책에는 심리극의 주요 기법 3가지를 3층 케이크라 부르고 이중자, 역할 바꾸기, 거울 기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만화는 이중자 기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2가지 예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보실 것은 자녀가 주인공이 된 이중자 기법의 예입니다. 엄마에게 화를 내며 맞받아칠지 침착하게 사과할지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이중자의 의견에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엄마가 주인공이 된 이중자 기법의 예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혼내야 할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볼지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이중자의 의견에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이중자 기법은 양가 감정과 양자택일의 상황을 다룰 때 유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화는 역할 바꾸기 기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엄마가 먼저 자녀에게 잔소리하기 싫다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역할을 바꿉니다. 자녀와 엄마가 서로 물리적인 자리를 바꾼 뒤 자녀가 엄마 역할을 맡아 엄마와 비슷하게 소리 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엄마가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역할 바꾸기 기법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역할 확대의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 바꾸기 기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인데 저는 역지사지와 통찰의 경험만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화는 거울 기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엄마에게서 보았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딸의 연기를 보면서 마치 거울을 비춰보듯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만화 속 어머니는 자녀가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찰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빈의자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맞은편 빈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빈의자 기법을 사용하면서 역할 바꾸기 기법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빈의자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고, 역할 바꾸기 기법을 활용하여 주인공 혼자 1인 2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빈의자 기법만 활용할지, 역할 바꾸기 기법을 함께 활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중자 기법, 역할 바꾸기 기법, 거울 기법, 그리고 빈의자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각각의 기법은 좀 더 많은 설명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 내에 심리극을 소개하는 정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4가지 기법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심리극의 진행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홀랜더 커브입니다. 저는 사이코드라마 커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원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홀랜더 커브에 맞춰 심리극 진행을 시도해 보도록 권합니다. 먼저 가로축, X축은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데 웜업에서 시작해 본극을 거쳐 통합의 단계로 마무리됩니다. 세로축, Y축은 감정의 높낮이를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감정이 고조됩니다. 웜업 단계에서는 주인공을 정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재현하고 저항을 다루고 감정이 최고조로 도달할 때쯤 행위 충족과 카타르시스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통합 단계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면서 누군가와 서로 입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사회기술훈련과 비슷한 행동연습 혹은 행동훈련도 시도해보고 공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면서 심리극을 종결합니다. 웜업에서 본극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액팅아웃에 가깝다고 가정한다면 통합의 단계는 액팅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정통 사이코 드라마의 추억과 액팅인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액팅아웃과 액팅인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 심리극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심리극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는데 이미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소개한 것도 있고 아직 소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방법들은 기회되는 대로 따로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소개한 것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마음가게, 가족이 사소통 유형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라는 기법은 듣고 싶은 말 기법 소개, 심리극 기법 및 사례 공유, 듣고 싶은 말과 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2가지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마음가게 기법은 직영주식 마술가게, 마음가게, 심리극 사례 공유, 마음가게 출장 서비스, 이렇게 3가지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가족이 사소통 유형은 가족이 사소통 유형 역할극 소개, 가족이 사소통 유형 역할극 소개 자막 보완판, 이렇게 2가지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기 2 영상 중에서 자막 보완판 시청을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서울시 간호사회 보수교육에서 진행한 사이코 드라마를 이용한 심리치료에 의해 요약 정리였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의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